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성완종 메모 비망록 리스트 여러 가지 녹취까지요. 자, 두 분 수요일마다 만납니다. 지금 이제 현직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어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간사, 전 한나라당 대변인. 그러니까 당명이 바뀐 거죠.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전 민주당 대변인. 당명 좀 자주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한 간사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현직 간사니까. 네. 자, 성완종 리스트 이거 참 강타하고 있죠, 우리 정치권을. 각 당의 뭐 입장이라고 그럴까? 새누리당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일단 뭐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네네. 또 하루빨리 이 문제가 수습이 돼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사실 현재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네네. 노동 개혁이라든지 많은데 모든 일들이 지금 올 스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빨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진실이 밝혀져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받게 하고 또 아니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에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박용진 홍보위원장님. 네. 저는 홍보위원장도 전직입니다. 전직이에요? 그럼 현직이 뭐예요? 지금 당직을 놓은 지는 한 9개월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예. 그럼 전 어떤 대변인. 분은 제가 지금 국회의원인 줄 알고 그러는 분도 계신데요. 네. 한 적도 없고. 네, 국회의원 배지 비슷한 거 달고 다니시지는 않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를 2번 죽이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신 줄 알고 제가 질문했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인지 문재인 대표도 뭐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야단 복석을 떠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로우키, 되게 절제된 태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검 얘기가 우리 여당에서 먼저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것을 위한 관련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는 게 이른바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이른바 김무성 대표가 느닷없이 말씀하신 야당도 대선 자금 수사하자 그러셔가지고 네.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그 8분 네. 그분이 전직이 뭐였고 현직이 뭐였든 간에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좀 하라. 네. 진상규명을 하라. 이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는 로우키로 가고 있다. 낮은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 모임 측에서는 이거 특검하라 하고 야당 측을 향해서 대포를 쐈어요. 왜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입장에서요. 네. 오히려 제1야당 뒤통수를 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게 얇은 수라고 봅니다. 네. 얄팍하다 이렇게도 보통 표현하는데 글쎄요. 그런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국민적인 호응이 별로 없었던 것은 나온 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정쟁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야권 내 정쟁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정쟁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선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안영환 전 대변인, 지금 네. 이제 특검 얘기요. 특검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검을 하려면 준비가 한 2-3달 걸리니까 일단 그 특별수사팀에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 어떤 건가요? 일단 검찰 수사를 하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게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재미있는 게요. 앞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지만은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지면 야당은 항상 특검부터 들고 일어나거든요.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 특검 이야기 쏙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아한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혹여나 야당 측도 관련된 게 있어서 좀 지가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하면 이게 벌써 한두 달
길게는 2달까지 걸립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특검을 이제 주장을 해서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질질 끌면서 올 연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검찰 수사 따로 특검 수사 따로 하면서 그러면은 내년 선거에까지 이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네. 계산 때문에 지금 특검 주장을 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저도 야당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뭐 정치 공학적으로 예.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방송에 나와서 뭐 속마음까지야 털어내시겠습니까마는 박용진 전 대변인.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야당 시절에 두 번의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의 여당 시절에 두 번의 특사를 받은 것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고 너희도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거는 뭐 이른바 사면과 관련돼서 하는 작업들을 살펴보면 다 알 텐데 그러면 그때 이른바 로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다 됐다는 거냐? 네. 근데 그때 사면 대상자들 명단을 쭉 보시면 알 텐데요. 네. 이른바 정치권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냐면 각 정당과 사회단체 등의 특사, 그러니까 3.1절이라든지 8.15라든지 이런 기념이 될 만한 날에 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자로 뽑고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라고 법무부에서 일단 연락이 옵니다. 네. 법무부도 오고, 저도 제 기억에 저도 이제 사면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면 받으셨어요? 저는 노동 시위 관련 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청와대 민정실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네. 또 법무부를 통해서도 오고 해서 그 의견들을 쭉 취합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성완종 회장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파악한 걸로 보면 당시 그 여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야권이죠. 지금의 여당 쪽. 그래서 그 사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번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한 정권에서 어떻게 두 번을 받냐 얘기가 있습니다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기업인들의 경우는 두 번을 받았던 게 있더라고요. 두 번씩.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여튼 성완종 회장과 관련해서 이른바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여당 쪽에서 했었다는 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작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청와대 계셨던 분들이 그런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면 받은 두 분 때 문재인 대표가 한 번은 민정수석이었고 한 번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뭐 문제를 이쪽에서 제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지금 중요한 건 이완구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했는데 23차례 만난 걸로 돼 있고 2013년에는 9차례나 만난 걸로 돼 있고 3천만 원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당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16일부터 27일까지 남미 순방 가고 빈자리는 결국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신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요.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 서명 부분에 대해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국정에서 대통령 안 계신 동안에 지금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듯이 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떻게 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사면에 대해서만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마치 그 부분이 당시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요청을 해서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굉장히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2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성완종 씨가? 한 달 후에 사면이 내려졌거든요. 특별 사면이. 그 사면은 특별 사면이 내려진 것을 미리 알고 쉽게 말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받고 미리 약속을 받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이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가 네네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뭐가 이뻐가지고 비공개까지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람을 보호해 줄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는 지금 일부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당시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성완종 씨의 그 사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무리해 가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 측의 부탁을 받아줬다. 그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지금 네. 이완구 총리의 국정수행. 네. 네,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연 현직 총리란 신분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묘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옷을 벗어난다면은 모든 걸 인정하는 편이 돼버리거든요. 네.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네. 그런데 옷을 벗긴다면은 인정하는 시스템이 돼버리고 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네. 조사를 받는 것도 지금 적절하지 않고 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묘안을 강구해내야 되는데 뚜렷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뭐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됐는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통령하고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데 어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예. 다른 말씀 드릴 거 없고요. 네. 어저께 새누리당이 이재호 의원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해드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완구 총리가 뭘 하자고 그러면 네. 또 아래 고위공직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는 이재호 말씀에 네. 이재호 의원의 말씀을 그냥 전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검 얘기요. 특검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게 여당 안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많은 국민들 또 특히 야당에서 믿지를 않을 겁니다. 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건 결과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그럴 바에는 빨리 특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질질 끌지 말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경우는 이제 두 분의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특검이 구성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니 누구의 어떤 지시가 없이 독자적으로 검사가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거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네. 예. 박용진 대변인 요즘 야권은 좀 웃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래도 4.29 재보선을 앞두고 전패를 처음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새누리당의 전패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게 워낙 미묘한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서요. 네네. 어떤 한두 개 사안,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야당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일종의 그냥 추측일 뿐이고. 네. 오히려 이걸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경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그래 한번 해보자. 야당도 다 까라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야당도 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오히려 양측의 공방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을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온통 성완종 이완구로 덮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게 더 투표율이 낮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력이 더 좋은 동원 능력이 더 좋은 여당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요. 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야당 내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한심한 사람, 인식을 좀 이제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경우가 많고요. 네. 특검의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야당으로서는 무슨 캥기는 게 있어서 특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점, 현명한 접근이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어차피 손에 쥔 카드입니다. 이미 특검법 관련해서 상설특검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예전처럼 정권을 전방위로 몰아붙여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희로서는 오히려 이거는 이미 손에 쥔 카드의 성격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영환 대표님. 네. 네네.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와 또 특검 얘기 같이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입니다. 네. 이완구 총리가 지금 당장 뭐 시원하게 사퇴를 한다 하면은 좋겠지만 또 본인은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숨을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사퇴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쉽지가 않고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직무정지는 우리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총리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킨다든지 스스로 일시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묘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현직 총리의 권력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은 검찰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네. 4.29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한 악재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번 선거가 야당의 분열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은 다 사라지고요. 지금 어찌됐든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악재입니다. 미규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뭐 재보궐선거가 저희들이 한때는 뭐 3대1까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뭐 전패까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경우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게 참 정치란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식상한 단어 같긴 하지만 살아야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치가. 그게 이번에 실감되는 것 같은데 요거하고 조금 달리요. 정경유착 얘기요. 기업을 기술과 능력과 실력으로 키워가는 게 아닌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돈을 주고 하면서 키워온 것에 전형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 초반에 새누리당 전신인 민정당 재정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권에 계속 그 줄타기랄까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도 이번 계기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박용진 전 대변인? 이번에 이제 뭐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짚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2002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보여준 이제 팥대기 기업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앙 캠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뭐 돈을 이렇게 쭉 가져다가 아래 조직단이 하반위에게 돈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과 다르게 20초만 쓰세요. 이번에는 뭐 이제 각 캠프별로 알아서 모금한 그런 정황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변형된 차떼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은 다 정치인과 기업인들 간의 유착 관계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이 문제를 샅샅이 다 밝혀내서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권과 정책의 이 부적절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또 한 번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안영환 대변인 10초 쓰셔야 되겠어요. 박용진 대변인 10초 오버했어요. 정경유착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또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돼서 의혹을 받게 되자 구명활동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자신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환, 박용진 전 대변인.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다시 초대합니다.